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거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선거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국회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탄핵소추권입니다. 오늘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3대 권한, 인사청문회, 해임 건의안, 그리고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한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자고 했을 때 여당은 대통령 발목 잡기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해줘라. 혹시라도 저거들 정권 잡으면 난리 날 기다라고. 하지만 인사청문회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지만 장관이나 국정원장 등은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죠. 두 번째 권한은 해임 건의안입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는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해임하십시오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건의일 뿐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 탄핵소추권입니다. 이것은 건의가 아닙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강제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검사 등 광범위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주 엄격하죠.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총 3번의 대통령 탄핵 가결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파면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임기 중 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헌정 질서가 위협받자 국회는 신속하게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나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킨 검사 등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도 잇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해임 건의, 탄핵. 이 제도들은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국회에 쥐어준 칼입니다. 이 칼이 정의를 위해 쓰이는지 아니면 정쟁을 위해 쓰이는지 지켜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